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우산 공포증이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주말마다 편의점 알바를 했었거든? 근데 그때 편의점에서 나랑 교대를 하던 알바 누나가 있었어. 근데 어쩌다가 내가 그 누나랑 내 지인들이랑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날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누나 집이 내가 그때 당시에 살던 아파트 단지의 근처더라고. 그래서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이 택시를 타서 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촌동네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새벽이라서 택시 정류장에 택시가 한 대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시절에는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이제 지역 택시를 검색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전화를 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걸어가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둘이서 그렇게 집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근처 편의점에 들리자고 한 다음에 나는 일단 우산을 하나 샀지. 근데 누나는 우산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누나는 왜 우산을 안 사? 설마 나랑 같이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이러면서 장난을 쳤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야, 뒤질래? 내가 왜 너랑 우산을 같이 써? 그리고 나 우산 공포증 있어서 나 원래 우산 안 써. 너 혼자 쓰고 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우산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우산 공포증이 뭐야 누나? 누나 혹시 뭐 어릴 때 우산으로 막 맞은 적 있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나가 막 웃는 거야. 웃다가 야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닌데 집에 가서 너 안 잘 거면은 술도 깰 겸 내가 전화로 얘기해 줄까? 근데 너 이 얘기 좀 무서울걸?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웠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누나가 고등학교 때 우산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그 누나가 고3 때였대.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하굣길에 갑자기 비가 엄청 와서 혼자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막 세차게 불었대. 근데 사람이 우산을 쓸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떡해? 이렇게 우산을 좀 아래로 이렇게 내리고 단단히 붙잡잖아. 바람이 오는 방향을 이렇게 막잖아. 그래서 그 누나도 우산을 이렇게 내리고 바람을 좀 견디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우산이 막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서 우산이 머리에 계속 부딪혔는데 부딪힐 때마다 머리카락이 막 드드드득 드드드득 하면서 머리가 막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픈 건 둘째치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멍하더래. 왜냐면은 그 우산이 흔들리는 느낌이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누가 위에서 우산을 잡고 흔들었던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일단 머리가 우산에 엉켜가지고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우산대에 엉킨 머리카락을 막 잡아 떼려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뭘 뗐대.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머리에서 간신히 이렇게 떼서 봤는데 우산 안쪽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막 빠지거나 끊어져 있거나 막 끼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우산 안쪽은 깨끗하더래. 안쪽이.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우산대에 머리가 엉켜가지고 드드득 하면서 빠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싶어가지고 그 우산 안쪽을 얼굴에다가 더 가까이 대고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드드득 발이 천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우산을 막 던지고 막 발로 밟았대. 근데 그 우산을 발로 밟을 때마다 드드득 드드드득 발이 점점 드드드드드득 드드득 발이 점점 막 이런 기분 나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너무 재수없어가지고 그 밟혀서 망가진 우산을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내팽겨 쳐두고 비가 내리든 말든 그냥 맨몸으로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서 그냥 그대로 버스 타고 집에 갔다는 거야. 근데 집에 와서도 아니 어떻게 그런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릴 수가 있지? 진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더래. 그러면서 집에 와서도 막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멍하니 핸드폰만 하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깊게 못 자고 그냥 거의 눈만 감고 있었대. 그렇게 잠을 잘 못 자고 설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어디서 자꾸 발이 점점 발이 점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 누나가 감고 있던 눈을 팍 뜨고 일어났더니 눈앞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 배 위에 올라타서 쪼그려 앉아 있더래.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하얀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빡빡 밀려가지고 머리가 한 올도 없었대.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더니 주먹진 손을 자기 양옆 머리에 이렇게 올리고 발이 점점 발이 점점 발이 점점 발이 점점 발이 점점 발이 점점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이빨을 보이면서 웃더래. 그래서 그대로 기절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더래. 근데 또 평소에 악몽을 꿨던 그런 때의 느낌이랑 비슷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지. 이거 아예 생각하지 말자 하고 그냥 평소처럼 학교를 가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감았대. 근데 원래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은 누구는 이제 샤워기를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서서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샤워기를 들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어. 나도 그렇게 감아. 근데 그렇게 허리를 숙여서 머리를 감으면은 일단 실눈을 떴을 때 시야에 보이는 게 일단은 화장실 바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 발등이 보인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본인 머리카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늘어진 게 보인대.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허리를 숙여도 머리카락이 안 보이고 뭔가 휑하더래. 마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 흠칫 놀라가지고 내 머리카락 어딨지 하면서 막 손을 휘젓고 있는데 뒤에서 발이 점점 발이 점점 드드득 발이 점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악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에 쭈그려 앉고 막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디서 엄마가 들었는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너 왜 그러냐, 어제부터 사람 표정이 꼭 얼빠진 사람 같다. 지금도 왜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냐. 빨리 말해라. 무슨 일 있는지 빨리 말해라. 이렇게 막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누나는 우산 때문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 그런 거를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 커진 눈으로 하는 말이 네가 쓰고 갔던 우산 혹시 하얀색 큰 우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래. 그래서 그 우산 맞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그 우산이 찜찜하다고 얘기를 하더래. 그 이유가 며칠 전에 엄마가 은행에 갔는데 그날따라 대기가 길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대. 아무튼 한참을 기다려서 은행에서 볼일을 다 보고 나오니까 갑자기 안 오던 비가 밖에서 엄청 많이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뛰어가야 하나 하고 이제 주변을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그 흰색 우산을 이렇게 들이밀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우산 가져가세요. 엄마, 우산 가져가세요. 이러는데 웬 할머니가 애기 같은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하는데 되게 막 듣기가 거북해지고 속이 막 갑자기 확 안 좋아지더래. 메스꺼워지고. 그래서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근데 이 할머니가 노망 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 허리춤에 벨트 같은 걸 이렇게 찾는데 거기에 우산이 막 7, 8개가 꽂혀 있더래. 그래서 이 할머니는 우산을 나눠주려고 돌아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냥 그걸 넙죽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그 우산을 쓰고 갔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우산을 쓰고 택시 타는 데까지 한 5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데 우산을 잡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막 위아래로 막 이상하게 불었대.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위로 이렇게 버텼다가 아래로 버텼다가 막 진짜 오늘 날씨 이상하다 하면서 어찌저찌 택시를 타고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하고 그냥 그 우산을 신발장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하여간 그 우산도 조금 이상했대. 좀 찝찝하더래. 근데 하필이면 그 우산을 네가 쓰고 간 거라고.
그 우산이 좀 찝찝하긴 하다고, 그 우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누나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계속 이제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진짜 내가 미칠 것 같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엄마가 친구한테 소개받았던 용한 무당이 있다고 그 무당한테 가자고 그러더래. 그리고 어차피 무당한테 갈 거 그 우산까지 같이 챙겨가서 무당한테 보여주면 뭔가 확실히 해결을 해줄 것 같으니까 그 우산도 찾아서 챙겨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침부터 그 누나랑 엄마가 우산을 찾으러 간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망가진 우산이 있더래. 그래서 누나가 그걸 챙기고 엄마랑 같이 택시를 타고 무당집으로 출발을 한 거야. 그렇게 불러준 주소에 맞게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골목길 사이에 되게 오래돼 보이는 조그만한 가정집 주택이 보이더래. 근데 거기에 따로 간판은 없는데 딱 봐도 그냥 무당집 같더래. 뭐가 주렁주렁 걸려있고 그냥 누가 봐도 무당집이더래. 그래서 여기다 싶어가지고 대문 앞까지 가서 계세요 하면서 철창같이 생긴 대문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사이로 어떤 사람이 보이더래. 어떤 사람이 마루에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 한 50대쯤 돼 보이는 인상이 좀 빡센 아주머니가 본인도 철창 사이로 자기랑 엄마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그래서 그렇게 눈을 딱 마주치는데 사람 눈빛부터가 그냥 아예 다르더래. 그냥 확실히 무당 같더래. 그래서 그 누나가 대문 틈 사이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저 안녕하세요, 도움 좀 청하러 왔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무당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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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더래. 그래서 엄마랑 누나가 벙 쪄가지고 네? 이러면서 막 멀뚱멀뚱 서 있는데, 무당이 너 머리 안 아프냐? 어? 너 그대로 살면 얼마 못 가 죽어. 지금 네 머리 위에 뭐가 올라타서 네 머리를 막 잡아 뽑고 있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머리 좀 줘, 머리 좀 줘. 이러면서 아주 저것이 지랄 연병을 하는데, 진짜 참, 어떡하냐. 내가 살다 별의 별것을 다 보네. 진짜 내 심장아. 진짜 끔찍해라, 끔찍해. 막 이러면서 자기 가슴을 막 팍팍 치더래. 마치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근데 그 누나가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진짜 기절할 뻔했던 게, 원래 자기가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가 드드득 머리 좀 하는 그런 소리였는데, 그 드드득 하는 소리가 머리를 뽑는 소리였고, 머리 좀 하는 소리가 머리 좀 줘 하는 소리였대.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원래 그 누나가 귀신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뒤에 뭐가 있는 느낌이 들더래. 진짜로 이게 귀신인가 싶더래. 근데 또 그 사이에 무당이 한마디 더 하는데, 아휴, 야, 저러면서 버티고 있다. 아유, 참. 야, 너 그 우산 잡은 손 좀 봐봐. 이러더래. 그래서 그 누나가 자기가 우산을 잡았던 손을 딱 보니까 손끝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흰 우산에 이렇게 줄무늬 상태로 범벅이 돼 있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걸 너무 세게 잡고 있어가지고 손에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베이고 막 찔리고 막 피가 난 거였대.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우산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니까 그 피 묻은 우산이 대문 밑을 지나서 마당 안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데 한참을 굴러가더래. 그때 무당이 그 굴러 들어오는 그 우산을 딱 보더니, 어떤 미친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래 비 오는 날
사람들 쓰는 우산에다가 수작을 부리는 걸 보니 이거 사람이랑 귀신이랑 같이 짜고 놀고 있었구만. 어? 그러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서 엄마랑 누나랑 무당집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는 그 누나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줬는데 무당이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더래.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엄마도 좀 불안해졌는지 제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돈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막 빌더래. 그랬더니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하는데, 당신 그 낮에 봤던 할머니 있지? 그 할머니를 내 앞에 당장 데리고 올 수 있나? 당신이 그 할머니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단판을 접어겠는데 힘들겠지? 어? 못 데려오잖아.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못하잖아. 어?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구슬하자니 판이 너무 커져. 이거는 굿판이 너무 커. 나 혼자서도 안 될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저거 저래 가지고는 그거 기다리다가 사람 빙신 불구 될 게 뻔하고 아 생각 좀 해볼게요. 모르겠어 나도. 응? 이러면서 또 한숨을 푹 쉬는데 엄마랑 누나를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래. 그러면서 뭔가를 막 골똘히 생각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 혼자서 해야 되는 거다. 못할 것 같으면 때려치고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겠나? 확실히 말해라. 뭐든 할 수 있어? 이러더래. 그래서 그 누나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 그랬더니 그 무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더래. 자, 이럴 때는 차근차근 원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네가 지금 웬 놈의 저 재수없는 우산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너도 똑같이 우산을 집어들고 칼춤을 춰야 빠져나올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너는 지금부터 우산을 펼쳐놓고 귀신이랑 기싸움을 펼칠 건데 너가 기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너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깜냥이 될련지는 난 모르겠다만 사람이 죽기 싫어서 내는 힘은 그건 또 귀신도 무시 못해. 그러니까 너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거다. 너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는 저 우산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1시간 동안만 엎드려 있을 건데 그 우산 안쪽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다. 웬만하면은 똑바로 눈을 뜨고 있어야 금방 끝나는 거니까 눈싸움 한다 생각하고 최대한 눈 깜빡을 한 번을 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절대로 우산 바깥쪽으로는 고개를 돌려서도 안 되고 상체도 돌려서도 안 된다. 너는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야. 알겠어? 너는 어떤 소리든 어떤 감각이든 전부 다 무시하면 되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된다. 내 솔직히 걱정되는데 너 할 수 있겠나? 나는 하라고 강요는 안 한다. 네 선택이다. 네가 이걸 할 깜냥이 되냐? 너가 확실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때 말해라. 조금이라도 너가 무서울 것 같으면 그냥 관둬라. 선택해라. 이러더래. 근데 그 누나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냥 하겠다고 했대. 왜냐면 이미 지금도 충분히 무섭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무서울 게 없다고 느껴진 거야. 그러면서 이상한 용기가 갑자기 나더래.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진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걸 하겠다고 한 거야. 아무튼 그 누나가 하겠다고 하니까 무당이 엄마 보고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알록달록한 깃털이 꽂아진 갓을 그걸 누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는데 그때부터 오싹한 느낌이 들더래. 그렇게 햇빛이 들어올 만한 거는 다 가리고 촛불만 몇 개를 켜고 그 누나는 앞을 보고 이렇게 엎드렸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그 무당이 우산을 뒤에서 팍 펼쳐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슥 내려놓는데 그렇게 무당이 나가자마자 누나는 우산 안쪽을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본인은 막 그 우산대를 이렇게 보면서 엎드려 있고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래. 근데 어쨌든 그 우산 안쪽을 보라고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추워지면서 막 눈도 따가워지고 막 한기가 돌더래. 몸에 그렇게 한기가 도는데 다리를 너무 떨어가지고 무릎이 땅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그게 자기 귀에도 들릴 정도로 심하게 떨었대. 그래도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하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에 힘을 주고 우산 안쪽을 쳐다보는데 드드드드드득 드드득 발이 점점 이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아 왔구나 싶었대.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죽는지 네가 죽는지 보자. 나도 정신력은 자신 있다. 내가 이겨줄게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눈에 힘을 주고 버티는데 드드드드득 드르륵 발이 점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실제로 머리카락이 잡아 뽑히는 것처럼 엄청 아프기 시작하는데 마치 머리채를 잡힌 것처럼 두피랑 머리가 막 그대로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더래. 그렇게 아파도 참고 계속 버텼는데 이번엔 또 조용해진 거야. 그래서 아 이제 갔다, 이제 확실히 간 거 같다 싶어서 숨통 좀 틀려고 이렇게 막 숨을 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뒷목을 뭐가 쿡 찌르더래. 그 느낌이 뭐가 뾰족하면서도 끝에가 뭉뚝한 게 꼭 손가락 같은 거에 찔린 것 같더래. 근데 그게 쿡 움직이는데 마치 손가락 걸음질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막 귀 뒤쪽으로 막 올라갔다가 정수리 쪽으로 막 갔다가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데 오른쪽 눈까지 갔다가 딱 멈추더래. 그러더니 그게 오른쪽 눈을 싹 이렇게 가렸대. 그리고 또 왼쪽에서 손가락이 쿡 움직이다가 왼쪽 눈까지 가서 왼쪽 눈도 싹 이렇게 가리더래. 이게 우산 안쪽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 같았대. 그러더니 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뒤통수 쪽에서 엄마, 우산 가져가요. 비가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산 가져가요.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막 어린 여자애가 훌쩍이면서 우는 목소리 같았대.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엄청 슬퍼지더래. 나중에는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한참을 울어댔대. 그렇게 턱에 눈물이 고일 정도까지 울어대니까 갑자기 뒤에서 드르륵 하면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당 목소리가 들렸대. 아유 욕봤다. 진짜로 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다 너가 이겨냈다. 진짜 대견하다. 정말 잘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어나라. 이러더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무당을 보니까 막 이렇게 물 비비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 아무튼 그렇게 끝나니까 누나가 몸이 막 엄청 가볍더래. 마음도 되게 홀가분하고.
그렇게 땀 흘린 거를 다 닦아내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났냐고 물어보니까 2시간 정도 넘게 그러고 있었대. 아무튼 그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딸 이제 괜찮은 거 맞냐고, 잘 털어낸 거 맞냐고, 더 안 와도 되냐고 이렇게 몇 번 더 물어보니까 이제 진짜 다 끝났고 이제 괜찮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부르는 대로 다 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는데 됐다고, 자기는 진짜 한 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된 거는 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딸내미가 진짜로 참 정신력이 강하다 못해 아주 독하다고, 저게 천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가서 얼른 밥이나 좀 맛있는 거 먹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둘이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집에 갔대. 그렇게 둘이서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그 누나가 엎드린 채로 그 우산을 보면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깔깔대면서 웃고 떠들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잠에 들었고, 그렇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가 막 눈물을 막 엄청 흘렸더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잤지? 가만 보자, 나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억을 자세히 떠올려 보니까 살짝 꿈이 기억이 나더래. 꿈속에서 막 비가 엄청 오는데 어떤 여자가 보이더래. 어떤 횡단보도 앞에서 병원복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머리카락이 한 톨도 없더래. 근데 또 이상한 게 한 손에는 긴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안 쓰고 있더래. 그래서 그 여자는 옷도 다 젖은 상태로 횡단보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또 그 여자 옆에서 조그마한 여자애가 이렇게 앞에 쏙 나와가지고 그 여자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왠지 딸 같아 보였대. 그렇게 병원복을 입은 그 여자랑 자기 딸이랑 비를 맞으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이상한 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로 켜져 있었는데도 둘 다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가만히 있더래.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니까 그 병원복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막 뛰어가는데 한 손에는 자기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막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못하겠는 게 그 꿈을 생각을 하면은 머리 끝까지 답답해지면서 자기가 자꾸 눈물이 계속 난대. 그래서 그 누나는 우산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계속 떠올라서 차마 우산을 못 쓰고 살아왔대, 계속.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왜 우산을 안 쓰냐고 물어보면은 대충 그냥 우산 공포증이 있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무당 성대모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약간 목에서 피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무당 연기도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어렵고요. 되게 이번 얘기도 실감나게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귀신 같은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누나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이거 겁줄려나 보다, 저 여자 취해가지고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나중에 한 번씩 우산이 머리에 찝혀가지고 머리가 뽑힐 때마다 이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당해봐야지 아는 그런 무서운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무튼 간에 머리가 뽑힐 때마다 좀 무섭긴 했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떠오르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우산 쓸 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우산에 머리 안 뽑히도록 제가 기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럼 안녕.